사자는 고기를 주는 게 사랑이고 소는 풀을 주는 게 사랑이라고 합니다. 사람들마다 가지고 있는 사랑의 언어는 다 다르죠. 우리 커플의 가치관이 좀 다르더라도 함께 잘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바로요. 안녕하세요. 부부에게싸 정다원입니다. 요즘 궁합사주 보면서 결혼하신 분 정말 많더라고요. 여러분도 보신 적 있죠? 궁합 보고 결혼하신 분들 많을 텐데 정말 사주팔자가 잘 맞던가요? 근데 아세요? 궁합이 진짜 안 좋다고 얘기해도 결혼할 사람은 결혼하는 거? 궁합이 진짜 좋다고 얘기했지만 막상 결혼했는데 별로 안 맞는 것 같아서 맨날 싸우는 거. 이런 커플들 정말 많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 상담도 굉장히 많이 해보고 또 제 결혼 생활도 해보니 이건 부부간의 사주 궁합보다 더 중요한 현실적인 현실 궁합이 더 중요합니다. 이 현실적으로 살아가는 생활 방식, 성격들이 맞지 않으면 사주 궁합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우리는 맨날 갈등하고 싸울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사주보다 더 정확한 방법으로 이 상대방이 나랑 결혼해서 정말 잘 살 수 있는 사람인지 나는 또 이 사람에게 잘 맞는 사람인지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근데 그 전에 잠시 영상을 멈추고요. 연인, 배우자와 함께 이 고정 댓글에 있는 성향을 한번 검사해보고 오세요. 8가지 유형 중에 상대 또 나는 어떤 유형에 속하는지 한번 보시고요. 단 10분 만에 우리 커플 궁합은 선생님분인지 아닌지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검사해보셨어요? 자, 8가지 유형 중에 나는 어떤 유형인지 꼭 기억해주세요. 자, 지금부터 성향별 특징과 성향별로 사용법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드릴게요. 서로의 궁합을 따지기 전에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자기 자신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상대방과의 소통도 원활해질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너가 아닌 나에 좀 집중을 하시면서 스스로를 객관적인 시선으로 해석해 봅시다. 첫 번째로 알려드릴 유형은 에베레스트예요. 에베레스트는 머리가 좋고 혼자 있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겉으로는 말도 없고 되게 조용한데 컴퓨터 폴더 안에 자료 정리하는 거 보면 와, 이 사람 대단한데? 천재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들 있잖아요. 에베레스트가 딱 그런 유형이거든요. 근데 이 유형이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은요, 독립적으로 살 수 있도록 인정도 해주고 자신이 아는 것을 설명해 주려고 하는 에너지가 높아요. 말을 많이 하는 유형이 아니기 때문에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에게만 설명하려고 합니다. 이때 와, 당신 모르는 게 없다, 이런 거 어떻게 아는 거야? 라고 얘기해주면 에베레스트들은 아주 만족감을 느끼죠. 자, 그럼 이 에베레스트는 어떤 사람을 만나면 좋을까요? 미로를 만난다면 천생연분일 수 있습니다. 미로에 대해서 따로 설명해 드리겠지만 미로는 걱정과 불안이 많아서 설명 듣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에베레스트는 사랑하는 사람에게만 설명하니까요. 그 누구보다 미로는 안정적으로 느낄 거예요. 거기다가 통제가 강한 미로의 입장에서는 에베레스트처럼 돌아다니지도 않고 집, 회사 하며 돌아다니지 않는 배우자가 편안함을 느끼게 돼요. 두 번째는 호수 유형입니다. 이 유형은 감성적이며 표현을 굉장히 많이 하죠. 예술가적 기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친구가 힘들다고 하면 왠지 자기 일처럼 울컥하고 더 마음 써주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약간 감수성이 예민한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유형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사랑해, 좋아해 라는 표현들을 굉장히 듣고 싶어하고 또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호수 유형이 특별하지 않은 날에 선물을 준비했다면 너무 좋아하는, 놀라 자빠질 것 같은 그런 리액션을 좀 해주시고요. 고맙다, 사랑한다 직접적인 표현을 해주거나 또 내가 호수를 위해서 특별하지 않은 날 자그마한 선물을 준비한다면 호수 유형의 마음을 금방 녹일 수 있을 거예요. 그럼 호수는 어떤 사람하고 궁합이 맞을까요? 호수 유형은 친절하고 따뜻한 언어와 사랑 표현이나 스킨십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지중해처럼 따뜻하고 친절한 사람과 궁합이 잘 맞습니다. 물론 와이키키도 좋아요. 장난기 많은 와이키키는 호수에게 장난도 잘 걸고 이벤트도 잘하기 때문에 그걸 사랑이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소금산 유형입니다. 똑부러지고 예의 바른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처음 보는 사람에게도 인사를 바르게 하고 무례한 말을 절대 하지 않죠. 말보다는 태도에서 신뢰가 느껴지는 사람들이에요. 이 소금산 유형은 바로 가르치려고 한다는 사랑 표현 방식을 가지고 있어요.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르침으로 도움을 주고 싶거든요.
이 유형은 출퇴근할 때 인사를 잘 해준다거나 수시로 안부를 물어봐 주는 것을 좋아하고요. 같이 살고 있는 경우에는 정리정돈만 잘해줘도 무척 만족해 합니다. 그럼 소금사는 어떤 사람과 궁합이 잘 맞을까요? 먼저 말했던 것처럼 자기랑 비슷한 예의 있고 부지런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그러니 자기 일 열심히 하고 성실하고 예의가 바른 사막 같은 사람과 만나면 궁합이 잘 맞는다고 얘기할 수 있죠. 네 번째는 지중해 유형입니다. 이 유형은 보편적으로 착하고 따뜻한 사람을 떠올리면 돼요. 모임이 끝나고 너 오늘 피곤해 보였어. 괜찮아? 라고 따로 연락을 주는 사람. 말 한마디에 온기가 느껴진 그런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이 바로 지중해 유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유형의 사랑 표현 방식 역시 도움을 주기 위해 상대방의 최선을 다하고 챙겨주려는 특징이 있죠. 근데 이때 칭찬을 먹튀를 해버리거나 챙김받는 것을 당연시 여기게 되면 지중해 유형들은 실망감을 느끼죠. 그래서 지중해에게 도움을 받았다면 당신 없었으면 어쩔 뻔했어. 당신 덕에 살만 난다. 내 곁에 항상 있어줘야 돼. 등의 이야기를 해주면 지중해에서 대서양 같은 사람으로 내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지중해는 어떤 사람과 궁합이 잘 맞을까요? 지중해의 특징 중에 사람을 좋아하고 어울리는 것을 좋아한다는 특징이 있는데요. 함께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과 살아간다면 편안함을 느낄 수 있죠. 유형으로 이야기를 드리자면 와이키키나 사막 같은 유형과 잘 맞을 수 있죠. 다섯 번째는 사막 유형입니다. 사막은 유능하며 일을 매우 좋아하는 유형이에요. 휴가 가도 노트북을 챙겨가고요. 일 얘기가 나오면 눈이 반짝이는 사람들이죠. 일이 삶의 중심일 정도로 몰입하는 사람들이죠. 이런 일 중독자 사막의 사랑 표현은 자신의 성공으로 가족이 부족함 없이 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을 정말 열심히 하죠. 이런 사막에게 만약 집안일은 내가 알아서 할게. 당신은 당신 일에 집중해. 본인 일에 오롯이 집중할 수 있도록 해준다면 오히려 더 집안일도 하려고 하고요. 이 사람을 평생 책임져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런 일 중독자 사막은 어떤 사람과 궁합이 잘 맞을까요? 사막은 일이 중요하고 일로 인정받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일에 대해서 간섭을 하거나 통제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에베레스트 같은 유형과 함께 살면 편안할 수 있죠. 에베레스트 유형은요, 막 사람들과 어울리는 게 좀 힘들다 보니 일하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마음이 있는데요. 열심히 일하는 우리 사막이 멋지게 보이고 그 모습을 응원해 줄 수 있어요. 여섯 번째는 화라산입니다. 말 그대로 화산처럼 불을 뿜는 욱하는 성질이 있지만 카리스마와 리더십이 있는 유형이에요. 말은 좀 센데 항상 전곡을 찌르고요. 모두가 말을 아끼는 순간에 혼자 앞에 나서서 판을 여는 사람들이에요. 좀 불편하지만 가끔 필요한 사람이 화라산이에요. 내 편이었을 때 꼭 필요한 사람이죠. 이 유형의 사랑 표현 방식은 보호입니다. 자칫 통제처럼 느껴지기도 하지만요. 그들의 근본적인 사랑은 보호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화라산 유형과 함께라면 난 당신 도움이 필요해. 너무 무거운 당신 좀 해줄래? 등등 당신에게 의지하고 싶어 라는 메시지를 좀 전달하면요. 좋아합니다. 근데 좀 조심스러운 게 화라산은요. 누구랑도 잘 안 맞습니다. 물론 건강한 화라산 말고 불건강한 화라산이요. 그래서 스스로 자신의 마음을 좀 건강하게 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화라산을 좀 자극하지 않고 배려해 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면 착한 휴화산으로 살아갈 수 있죠. 그럼 과연 이 어려운 유형과 누가 그나마 제일 잘 맞을까요? 놀랍게도 미로가 제일 잘 맞습니다. 미로는 결정하기를 조금 어려워하거든요. 근데 결정을 잘해주는 화라산한테 안정감을 느낄 수 있고요. 시키는 것만 하면 되니까 편안하다고 느끼거든요. 일곱 번째는 와이키키입니다. 이 유형은 굉장히 활발하고 자유분방하면서요. 유쾌한 유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주변에 딱히 계획하지 않아도 잘 놀고 낯선 사람에게도 먼저 말 거는 스타일, 즉흥적인데 이상하게 매력이 넘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유형이 바로 와이키키입니다. 이들의 사랑 표현 방식은 배우자를 즐겁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칫 가벼워 보이거나 너무 즉흥적이게 비춰줄 수 있는데요. 그렇지만 이때 와이키키의 좀 자유분방을 탓하기보다는 함께 즐거워하며 난 당신과 있을 때가 제일 즐겁고 행복해 라고 말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요. 이 와이키키 유형을 통제하려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이 와이키키는 어떤 사람과 궁합이 잘 맞을까요?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놀 때 잘 맞는 유형과 살아가는 게 궁합이 잘 맞겠죠. 와이키키는 연애할 때는 정말 좋아요. 근데 결혼하면 좀 힘들죠. 결혼은 책임지고 해야 할 일이 많잖아요. 해야 할 일이 많은데 서로 미루게 되면 힘들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우리 와이키키들은 결혼 상대로는 에베레스트를 만나면 궁합이 좋습니다. 이 자율분방함을 이해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에베레스트 뿐이거든요. 8번째는 미로입니다. 미로는 이름처럼 생각이 많고 지나치게 신중한 유형이에요. 문자를 하나 보내도 10번씩 고치고 보낸 뒤에도 이 말 괜히 했나? 계속 곱씹는 사람들 있죠. 이렇게 걱정이 많은 타입을 미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들의 사랑 표현 방식은 궁금해하는 겁니다. 안부를 많이 물어보고 항상 설명 듣기를 바라죠. 그래서 이런 미로 유형의 배우자나 애인을 만났다면 오늘 뭐 먹었어? 별일은 없었어? 나는 이런저런 일이 있었어. 난 항상 당신 편이야. 등으로 상대의 궁금증을 해소해주고 관심을 가져주는 이야기를 해주면 무척 좋아합니다. 그럼 이런 섬세한 미로는 어떤 사람과 궁합이 잘 맞을까요? 먼저 얘기했지만 이렇게 걱정이 많은 유형은요, 결정 다 내려주고 시키는 것을 잘하는 화라산과 참 잘 맞습니다. 동시에 에베레스트도 잘 맞는 유형이라고 볼 수 있죠. 에베레스트는 설명을 잘해주니까요. 여기까지는 개인별 성향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어요. 어때요? 검사 결과와 해석이 좀 잘 맞나요? 그렇다면 서로의 사랑 표현 방식을 모른다면 어떤 문제가 벌어질까요? 가장 극과 극인 유형, 미로와 와이키키 유형의 일화를 들려드릴게요. 나와 좀 다른 유형이라도 한번 본다면요, 내 배우자의 관점을 좀 파악하는 데도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해요. 자, 여기서 미로는 걱정과 생각이 많아서 신중한 유형이고요. 와이키키는 걱정이 별로 없고 자유분방한 유형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둘이 만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미로 아내는 와이키키 남편의 일상이 매우 궁금합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전화나 톡을 하죠. 이렇게 전화하고 연락하는 것이 미로 아내의 사랑 표현 방법이에요. 반면에 와이키키 남편은 통제를 싫어합니다. 자유롭게 살아가고 싶어 하거든요. 그러니 통제하는 아내에게 화가 납니다. 아내는 그런 남편이 또 서운하고 화가 나요. 결국에는 결혼을 왜 했을까 하는 그런 생각까지 도달하게 되죠. 조금 더 디테일하게 예시를 들어드릴게요. 남편이 회사 회식 때문에 늦는다고 했어요. 미로 아내는 몇 시에 올 거야? 라고 물어보죠. 근데 와이키키 남편은 회식이 몇 시간이 내가 어떻게 알아? 하면서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럼 미로 아내는 불안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집요하게 더 물어봅니다. 그래서 남편은 11시까지 갈게 하고 퉁명스럽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회식해보셨잖아요. 11시에 끝나나요? 11시에 들어온다는 남편의 말을 믿고 기다렸는데 11시가 돼도 남편이 귀가를 안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미로의 전화가 시작되죠. 그러나 남편이 이 전화를 회피하기 시작하죠. 그럼 서로 감정이 어떻게 될까요? 불보듯 뻔한 갈등이 생기죠. 이 부부는 서로의 사랑 표현 방식을 모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서로의 관점을 좀 이해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현명한 와이키키 남편은 이렇게 카톡으로 얘기할 거예요. 오늘 회사에 땡땡 부장님이 승진을 하셔서 한턱 쏘기로 했는데 사람들이 쉽게 집에 보내주지는 않을 것 같아. 오늘 부서 식구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참석을 하거든. 늦을 수 있는데 최선을 다해 12시까지는 들어갈게. 그런데 막상 가서 봤더니 못 일어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럼 11시 반쯤에 미리 전화해서 상황을 설명해줘야 합니다. 그러면 시간이 늦더라도 미로 아내는 사랑받는다고 느끼죠. 아무래도 그러면 서로 갈등이 조금씩 사라질 수 있죠. 또 반대로 현명한 미로 아내는 이런 와이키키 유형의 남편의 성향을 좀 알게 된다면 자신에게 잘 설명해주지 않는 것이 자신을 싫어해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성향을 이해하게 되면 상처받는 마음도 적습니다. 더불어 내 남편이 사회생활을 정말 열심히 하고 있구나 이해할 수 있는 힘도 생기고요. 기쁜 마음으로 남편을 배려해 줄 수 있게 되겠죠. 그럼 당연히 남편도 아내가 원하는 안정감을 위해서 노력하게 될 거예요. 사자는 고기를 주는 게 사랑이고 소는 풀을 주는 게 사랑이라고 합니다. 사람들마다 가지고 있는 사랑의 언어는 다 다르죠. 우리 커플의 가치관이 좀 다르더라도 함께 잘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바로요, 서로의 성향을 이해하고 사랑 표현 방식을 이해하는 겁니다.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진정한 소통이 시작될 거고 앞으로 어떤 위기가 와도 단단해질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알려드린 성향 검사를 참고하셔서요. 여러분의 고민이 해결됐으면 좋겠고요. 지금 여러분이 만난 배우자가 나랑 딱 맞는 성향이 아닐지라도 나에게 맞는 사람으로 좋은 언어와 표현들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건강할 때와 불건강할 때가 있어요. 서로에게 건강한 언어를 제공해 줬을 때 우리는 마음이 건강해질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